소나무 재선충 피해로 몸살을 앓은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에선 훈중 처리된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훈중이란 병든 소나무를 더운 연기에 쓰여서 찌는 방법으로 일명 소나무 무덤이다. 죽어가는 숲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감염된 소나무의 제거다. 피해목 제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피해 소나무 한 그루를 방치하면 주변 200그루의 소나무가 위험하다. 예, 지금은 이제 마침 이제 바로 아래에 민가가 없어 다행이긴 하지만 이 작은 비에도 조금씩 지금 유실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 더 큰 비가 왔을 때는 이 유실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의 형체마저도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방제 작업을 마친 야산. 수백 개의 베어진 그루터기들이 공동묘지처럼 늘어서 있다. 재선충은 울창한 숲을 하루아침에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렸다. 기계면에서 재선충 제거를 위해 벌채하거나 훈중 방지한 소나무만 2만 5천여 그루. 한 번 훈중 처리된 소나무는 2년간 이동이 금지된다. 이동을 허락하면 훈중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은 또다시 확산됐다. 보사목이 있으면 그 보사목을 베어서 훈중을 처리하고 보시다시피 비닐을 덮어서 2년간 보존한다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계속 88년도 부산에 발생된 이후에 계속 확산되니까 특히 이 지역이 포항 지역이 고속도로와 연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 우려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이제 개벌 소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소각 방법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현재 재선충병은 이미 전국 52개 시 군구로 확산됐다. 그 피해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17배인 5,100여 헥타르. 급기야 국내 소나무 숲이 사라질 거란 위기감만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88년 부산에서 발병된 이래 현재까지 재선충 감염이 됐거나 전염을 우려해 베어낸 소나무는 100만 그루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5년께는 소나무 숲이 사라질 거라 예상한다. 지금 상당히 넓은 지역에 피해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넓은 지역에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원인은 어떻게 규명이 돼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규명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확산보다는 이제 인재로 인한 확산 정도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문가들 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우선은 자연에 대해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처럼 어떤 지방 정부라든가 공무원들에 의한 어떤 예찰 활동이라든가 이제 방제 활동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소나무 재선충이 예찰이라든가 이런 활동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걸리면 죽는다는 소나무 재선충은 어떤 모습일까?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남부산림연구소를 찾았다. 재선충이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지상 1.2m 높이의 솔가지. 준비된 솔가지 시료는 잘게 자른다. 재선충 추출을 위해서다. 다음 자른 시료를 깔때기에 담아 물을 부으면 금세 목질부에 재선충이 빠져나온다. 소나무의 재선충은 수분만 있어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나무 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은 0.7에서 1mm, 수컷은 0.6에서 0.8mm의 크기다. 소나무에 침입한 재선충은 곰팡이나 세포 점액을 먹이로 줄기와 가지, 뿌리 속까지 상하 좌우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솔수염 하늘소 한 마리당 15,000마리의 재선충이 들어있는데 재선충 한 쌍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일주일 만에 20만 마리로 불어날 만큼 그 번식 속도가 지금 빠르다. 현재 개발된 약재는 2003년, 2004년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우수한 약재 두 약재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뭐 예방 효과는 거의 100% 정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 2005년도에 저희가 실증 시험을 위해서 대면적 실증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직권 시험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재에 또 등록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뭐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실용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재선충은 소나무만 걸리는 병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재선충이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며 소나무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그 식물 기생성 선충으로서 소나무뿐 아니고 뭐 잣나무, 이깔나무 이런 여러 종류 나무에 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소나무 종류인 소나무하고 해송 이것들은 감수성 품종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뭐 테다나 리기테다 이런 소나무들은 저항성 품종이기 때문에 재선충 병에 걸려도 죽는 개체들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건 뭐 100% 고사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잎이 우산처럼 처지고 노랗게 말랐다면 재선충 감염이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에선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무 구멍은 솔수염 하늘소가 침입한 흔적이다.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를 매개체로 이동하며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면 솔잎이 변색되고 말라 죽는다. 솔수염 하늘소의 산란.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내부의 형성층을 먹으며 성장한다. 소나무 재선충의 1세대는 불과 4일. 하지만 계속 반복해 번식하기 때문에 한 쌍의 재선충은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증식된다. 결국 수가 불어난 재선충이 물과 양분의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시들게 하고 빠르면 3개월 만에 고사한다. 급기야 10월 19일 강릉에서도 재선충 감염목이 발견됐다. 강릉과 지난 6월 최북단 발견지였던 경북 안동 지역과의 거리는 110km.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연간 이동 능력이 2-3km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체 확산보다는 사람에 의한 감염목이 유입된 것이 확실하다. 감염목 무단 반출을 우려해 소나무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취재진이 찾아갔을 당시 강릉으로 들어가는 어느 통로에서도 검문 검색을 하는 현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선충이 발발한 곳은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산림청과 강원도, 강릉시는 뒤늦게 방제 작업을 시작했다. 감염이 확인된 소나무는 모두 3그루. 백두대간이 지척인 강릉에서 마침내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가 발견되자 비상이 걸렸다. 사람의 무책임한 실수에 의해 전염된 재선충은 성산면의 소나무 숲을 덮쳤다. 실제로 조사 결과 재선충 감염의 62%는 사람에 의해 옮겨졌다. 이동된 목재에 재선충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세 그루의 감염목 때문에 발생지역 주변 6천여 평의 소나무가 모조리 잘려나갔다. 반경 20m 이내의 소나무는 물론 불과 6km 떨어진 대관령의 금강 송림을 지키기 위해서다. 베어진 1,400여 그루의 평균 수령은 40에서 50년. 잘려진 밑둥의 크기로 보면 100년 넘은 나무도 포함돼 있다. 일정 지역 나무를 모조리 베는 모두베기에 의해 소나무들은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강릉의 경우 의심목이 피해목으로 판명되는 데 20여일이 걸렸다. 뒤늦은 대응이 더 큰 화를 부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원도가 뚫릴 경우 국토의 허파인 백두대간의 초토화는 물론 한반도의 소나무 16억 그루가 전멸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재선충은 발병 이래 18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중이다. 그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 대책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 피해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년 5월 그 솔섬 하늘소가 우화될 시기에 항공 방제를 철저히 해서 자연 확산을 막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나무류 이동을 그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쉽게 식별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재선충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2005년 12월 소나무 속에서 재선충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솔수염 하늘소가 우화하는 내년 봄까지 감염목을 찾아내지 못하면 대규모 산림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나무 숲을 사라지게 하는 대재앙, 재선충과의 전쟁은 올겨울이 최대의 고비다. 강인함과 고고한 기품으로 사랑받던 소나무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 매년 단오날이면 강원도 옥계의 마을 사람들은 앞산에 올라갔다. 소나무에다 저마다의 건강과 소망을 빌고 제를 올리기 위해서다. 솔잎의 푸른빛과 붉은 줄기가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기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람들은 소나무를 찾아갔다. 신령한 소나무 앞에서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은 경건하다. 원래 진짜 하죠. 아무런 의미가 또 어느 마을이나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 한 그루쯤은 가지고 있었으니 한국인은 누구나 마음속에 소나무 한 그루씩을 품고 살아온 셈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소나무를 그만큼 신성시했고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소나무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영동 해안 지역에서는 어디를 가도 이런 신성한 소나무를 쉽게 볼 수가 있다. 소나무는 언제나 마음속의 기둥이었으며 믿음의 상징이었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사람의 손을 타야 살 수 있는 나무다. 생활에 필요한 땔감이나 퇴비를 얻기 위해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화렵수를 채취하는 등 적당한 인간의 간섭으로 소나무 숲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간벌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소나무 주변 경합수목 제거 사업. 소나무 주변의 경쟁 수목인 화렵수를 제거해 고유의 수종인 소나무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다. 대대적인 간벌로 인해 소나무들은 이제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숲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나무가 죽으면 숲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무를 지키기 위해 시행된 적극적인 조선의 황장금표 정책. 지금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의미의 현대판 황장금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재선충에 강한 저항성 소나무를 개발하는 연구도 이미 시작됐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최종원. 이곳에선 재선충에 감염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저항성 소나무를 기르기 위해 수많은 접종과 실험이 반복되고 있다. 최종원은 우리 소나무 숲의 미래이자 희망이기도 하다. 지난 30년에 걸쳐 전국의 소나무 산지에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한 뒤 최종적으로 뽑은 700본의 나무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다. 변화하는 우리 숲의 환경과 풍토에 적응할 수 있는 소나무를 가꾸고 물려주려는 것이다. 이곳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전국 소나무 숲에서 아주 형질이 아주 뛰어난 것들만 선발해다가 그 나무들의 그 가지를 하나 잘라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그 일종의 국제품이죠. 그런 우량한 그 개체를 이렇게 선발해서 심어 놓고 이곳에서 아주 우량한 종자를 생산해서 정부에 공급해 줌으로써 어떤 종자 은행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나무가 서서히 사라지더라도 저희들이 이거를 풍년이내에 종자를 많이 생산해서 장기 저장을 했다가 보급해 줌으로써 어떤 병해충의 피해를 벗어난 그 시점에 다시 공급을 해줌으로써 어떤 그런 피할 수 있는 길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절망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잊혀졌던 소나무를 다시 우리 곁으로 불려들이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원시는 노송지대를 비롯하여 가로수를 소나무로 대체했다. 공해에 약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가까이 온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한 그루 한 그루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산에서 내려온 소나무는 동네 어귀나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눈에서 멀어졌던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를 끌면서 친근한 이웃이자 도시의 얼굴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경북 영천시 팔공산 자락의 은혜사. 이곳에선 수림장이란 특별한 장례 문화가 시도되고 있다. 사찰 주변 만여 평의 소나무 군락지를 장묘로 개방한 것이다. 화장한 유골은 주변의 흙과 함께 소나무 아래에 묻힌다. 그리고 소나무에는 거창한 묘비 대신 고인의 이름을 적은 작은 팻말이 걸린다. 소나무를 신성히 여기며 소나무관에 묻히기를 바랬던 조상들처럼 고인들은 소나무 숲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간과 자연의 섭리가 소나무숲 수림장 안에 담겨 있다.